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의 2분기 영업 손실이 12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CS윈드가 2분기 영업이익이 17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이 76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보통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워닝 IPS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한파송 워밍업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대표님, 올해 들어서 이런 공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삼성그룹의 생명사가 또 전자의 주식을 매입하네요. 예, 수시로 매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생명의 그 삼성전자 매입하는 공시를 보면 너무나 이제 혼잡해서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이제 엑셀로 입력하려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사안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집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관으로 이제 최대 주주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이 다른 곳보다 더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알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그 매수 추이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매수를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위에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아래 초록색이 이제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게 지분 추인데 이게 3개월, 이게 한 달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갔다가 한 달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수로 더 전환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생명도 외국인들과 비슷한 비율을 갖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마이크론 소식도 좀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그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전해진 뉴스인데요. 그 D램에 있어서 과점 체제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제 전 세계 D램 시장의 90%, 98%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론 언제나 3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등을 갖다 유지하는 기업이었는데 마이크론이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 취재를 해서 이제 내놓은 기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2023년까지 400억 달러를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하겠다. 그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은 긴장되는 뉴스이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에 따른 매출이 가능하다. 투자에 따른 시장에 어떤 호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기존의 3등 업체인데 3등 업체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핵심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 중국과 깊이 연관된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중국의 큰 공장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보기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은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법안에 노골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갖다 계기로 마이크론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400억 달러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염두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실적 경고금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톱도 빠지고 있고요. 장비 업체나 부품 업체들도 하락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살펴볼 게 워닝 IPS인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워닝 IPS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 워닝 IPS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미 발주를 했는데 장비가 공장에 들어가는 입고죠. 입고하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닝 IPS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 업체에게 동등하게 이제 내려진 정책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다음에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시장의 어떤 그 전망이 좀 긍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마이크론이 이제 뭐를 또 얘기했냐면은 그 가이던스 원래 가이던스 얘기했는데 가이던스 하단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닝 IPS에서
발주를 했지만은 입고는 좀 늦춰달라. 입고가 늦어지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장부의 매출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희 IPS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결국은 그 장비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 결국 지연돼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갖다가 일어난 것인데 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은 3분기, 2분기 갈게 3분기 가고 3분기 갈게 4분기 가다 보면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전체 매출액은 원희 IPS의 매출액은 맞추기 어렵겠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희 IPS 투자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나올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알게 된 이제 그 CPS입니다. CPS가 만약에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그 투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다만 원희 IPS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주가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가 삼성전자와 또 게이트 올 오라운드 방식이라고 하죠. GAA를 공동 개발했다고 하던데 이게 큰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는 2등 기업입니다. 1등은 이제 대만의 TSMC인데 2등 기업이 1등 기업을 갖다 추월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던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이제 없던 기술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성공한 것인데 원래 당초의 전망은 이제 올해 상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김기남 대표에서 경기현 대표로 바뀐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양산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다만 뭐든지 처음 성공하면 수율은 이제 사실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익 IPS랑 비롯한 몇몇 업체가 같이 이번에 개발을 성공했는데 수율까지 성공한다면 원익 IPS는 일정 이상 매출이 보장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큐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